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분들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빚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경우 연체된 통신빚을 갚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연체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경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금융통신 취약계층 지원 방안. 그동안 이제 금융 분야에 한정됐던 것을 이제 통신까지 확대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핸드폰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품목입니다.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것은 물론 본인 인증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 회원 가입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채무들 중에 통신 채무는 가장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못 갚으실 만한 분들이라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대개 장기 연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촉을 피하는 과정에서 자기 친구들, 가족들과도 분리가 되고 핸드폰도 끊기고 이런 과정에서 경제 생활을 포기하고 낙심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통신채무 연체자들은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제도는 그분들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 조정이 가능하지만 예. 통신채무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채무를 연체하신 분들의 재기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면 성실하게 상환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코로나19나 고금리 고물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체가 발생했는데 정부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완전히 우리 사회로 복귀시키고 의지를 북돋아주는 게 이번 방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신용 회복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신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신 채무자가 대략 우리나라에 몇 분 정도나 계시길래 이번 방안이 마련이 된 건가요? 전체 통신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체 그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통계마다 다릅니다만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통신 채무를 연체하신 분들은 저희가 대략 추산하기에 37만 명 예.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고금리나 고물가 그리고 경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런 추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법원 회생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저희가 추정한 37만 명도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금융채무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통신채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방안이 없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그 신용회복지원협약이라고 이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채무중 협약이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회사들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 채무는 따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는 연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이제 통신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신 채무를 갚지 못하신 분들의 고통도 크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마련된 이 재기 지원 방안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통신업계가 이번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통신채무도 채무 조정을 가능하게 됩니다. 큰 변화는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바로 독촉, 즉 추심이 중지됩니다. 그 다음에는 채무자들은 통신사에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대출, 통신채무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는 통신비는 직접 갚아야 했거나 아니면 5개월 분납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신용회복위원회가 재산소득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원금 90% 감면까지 되고, 그다음에 장기 분할 상환으로 해서 10년에 나누어서 조금씩 나누어서 갚을 수 있게 되십니다. 예. 여러모로 이 좀 신용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같은데요. 이 그동안은 연체됐던 통신료 전액을 납부해야 이 통신이 복구가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도 시행으로 3개월분만 일단 내면은 다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변화도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신 채무를 모두 갚아야 그 이후에만 이제 통신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신 채무 조정을 통해서 채무 부담이 줄어들고 이것을 조금만 3개월만 갚아 나가도 바로 통신 이용이 재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분들이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신용회복 제도의 맹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신불자들이 이거를 좀 악용해서 오히려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을까. 대신 갚아주니까 이제 나는 뭐 갚지 않아도 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사실 통신채무 분야에서도 혹시나 이분들이 이걸 대신 갚아주는데 내가 이제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됩니다. 예, 항상 채무 조정과 이런 이슈는 따라다니는 이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 기간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 특성입니다. 통신 채무는 연체하면 전화가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통신 채무 조정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통신 이용이 끊길 것을 각오하고 일부러 연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것은 그 통신 채무를 갚기를 포기하고 낙담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더 성실하게 갚게끔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제도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재산, 소득을 국세청 등과 연계해서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고의 연체자들은 걸러내고요. 그다음에 채무 조정 이후에 3개월 동안 갚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채무 조정 효력이 상실되고 원래의 채무가 부활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채무자분들이 열심히 갚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할 때에는 전화 이용 재개, 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서 통신 채무를 갚지 못하신 분들이 스스로 노력하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통신 채무자들의 이 채무 갚는데 혹시 국민 예산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 지적도 항상 따라다니는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신 채무 조정에는 세금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예. 이 제도의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이 채무를 못 갚으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채무를 조정해서 한 50만 원 정도로 감면을 해주고 나누어서 갚으려고 하면 이 채무자분께서는 이제 나는 갚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바꿔 먹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100만 원 중에 0원을 받을 것을 그래도 50만 원 받을 수 있겠네라고 해서 이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없더라도 이제 통신업계, 채권자인 통신업계 그리고 채무자가 각각 조금씩 일부 부담을 해서 이제 운영되어 나가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통신사가 조금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신용회복조정위원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금융사들이 참여를 해서 좀 이루어진 위원회였다면 여기에 이제 통신사도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이번 방안을 통해서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알뜰폰 회사 20개사 그리고 핸드폰 소액결제사 6개사 해서 신약 점유율이 한 98% 내지 99% 정도 되는 거의 모든 이제 통신업계가 지난 5개월 넘게 이제 수십 차례 회의를 걸쳐서 이번에 이제 크게 이제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들어오셔서 이번에 이제 협약에 가입하셔서 되시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다음 질문으로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서 근로 활동을 돕는 고용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돈을 갚아 나가려면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채무조정의 기본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완전히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제 채무자 스스로가 상한 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채무자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을 연계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국에 있는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에서 고용정담 창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분들이 여기에 오시면 채무조정을 상담을 해드리면서 고용 연계를 바로 해드리고, 만약에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내일 배움 카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고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취업 연계 제도에 연계시켜드리고, 그리고 직업훈련비, 면접비 지원 등을 통해서 이런 이제 직업을 갖기를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취업 노력을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에 더해서 이분들 상대적으로 신용 점수가 상당히 낮은 분들일 것 같습니다.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교육을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오랜 기간 연체한 분들이라면 이제 카드 사용,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 등 금융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이 채무조정 신청하신 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신용점수 상승 방법, 신용 재무관리 솔루션도 제공해드리고요. 통장 압류 해제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체크카드 사용 재개 방법 등 체계적인 신용 관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금융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해서 신용 점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신용도 개선 경력금 등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러한 채무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예. 신용 점수를 위한 교육과 함께 또 복지 지원에 대한 연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본인이 수급 대상인데 받지 못하는 복지 서비스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직접 안내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통신비가 연체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면 일단 전화기가 끊겨 있고, 그다음에 추심 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들에서 도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통신채무를 신청하시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3,500개 행정복지센터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계, 주거, 의료, 복지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기만 하면 지방자치단체로 연결이 되어서 직접 연락을 주실 겁니다. 당신은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에 해당된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될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한 지원책들을 각종 안내해드리고요. 그리고 장기간 추진 과정에서 도피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도 같이 연계해드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 이제 도덕적 해이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갚을 능력이 있는데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또는 재산을 속여서 본인이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랜 동안 고민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채무조정 신청부터 채무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층적인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채무조정 신청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신고한 소득 외에도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등과 연계해서 재산과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심사하고, 그다음에 채권자인 통신업계의 의견을 감안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채무조정이 결정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도록 해서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게 결국은 신용 회복을 위한 안전망이 조금은 더 촘촘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금융과 통신 취약계층 채무자 재기 지원이 가져다 줄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번 방안을 단순히 부채를 탕감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책 대상이 되는 분들은 오랜 기간 일상과 경제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지인들과 친구들에서 단절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부담을 줄여서 이제는 좀 갚아 나갈 수 있겠다. 내가 이제는 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채무자가 스스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를 갚기를 포기하지를 않고 스스로 일어서게 되고, 그 결과 빠른 시간 내에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경제생활, 근로생활, 금융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됐으니까요. 향후 사업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추진 계획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통신 채무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이 금융 사이드에서는 정말 이 채무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을 됐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우선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 사항을 지속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나갈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김경문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